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시장이 매우 다이내믹하게 변화가 예상이 되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 중에 특징을 하나를 보면 가는 종목만 간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만 오르잖아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 주식 투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는 종목만 가는 이유,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종목만 이유, 꼭 알아야 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하면서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다른 이유, 가는 종목은 왜 계속 갈까?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종목, 이 순서대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는 종목만 가는 이유.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주식 시장은 결국은 이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투자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업 활동이 원활해야 되고 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주주 가치를 제고하지 못하면 이 회사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큰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DP 상승세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GDP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미국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의 GDP부터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시장의 GDP를 한번 보시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표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입니다. 제가 10년치의 국내 총생산을 정리한 건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꾸준하게 국내 총생산, 여기 있는 국내 총생산이 올라가죠. 따라서 23년도에도 꾸준하게 국내 총생산이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0년도만 주춤했죠. 이때는 코로나가 창궐해서 경제가 약간 뒷걸음질하던 시대였었죠. 하지만 바이든이 집권하는 시기에도 국내 총생산은 이렇게 껑충껑충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한번 보세요. 2014년 안 좋았다가 15년 안 좋았다가 16년 좀 좋았다가 17, 18년 좋았다가 19, 20년 안 좋고 21년 좋았다가 22년 안 좋고 23년 좀 좋아졌고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미국은 꾸준하게 우상향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 연간 GDP 상승률을 볼게요. 우리나라 GDP 상승률이 쭉 보세요. 우리나라 GDP 상승률을 연간 GDP 상승률을 보시면 우리나라 GDP하고 미국의 GDP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GDP는 21년도에 가장 좋았고 그리고 약간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을 보세요.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역시 21년도 좋았다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 GDP 성장률을 보시면 3분기에 GDP 성장률이 2.8% 나왔어요. 그리고 2분기에 3.0, 그 다음에 1분기에도 2.9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GDP 분기별 GDP 성장률이에요. 우리나라 GDP 한번 성장률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지금 보시다시피 3분기에 0.1, 2분기에 마이너스 0.2, 1분기에 1.3 이렇게 보였죠. 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GDP 성장률 보세요. 미국의 GDP 성장률. 미국의 GDP 성장률은 3분기에 2.8, 2.8, 그 다음에 2분기에 3.0, 1분기에 2.9, 작년 4분기에 3.2, 그 다음에 작년 3분기에 3.2, 작년 2분기에 2.8, 작년 1분기에 2.3 이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내용적으로 보면 GDP 성장률 차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크다. 또 국내 총생산의 증가세도 아까 보였다시피 미국은 꾸준하게 총생산량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들쭉날쭉하게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잘 가다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의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이게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 가던 시기 지금 삼성전자가 22년도부터 24년도 2분기까지 좀 좋았죠. 갔다가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 전체적인 우리 주식시장의 종합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GDP 성장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이 두 개가 올라가야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이 GDP의 성장률이 높아야 되고 국내 총생산의 증가세가 계속 유지가 돼야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개별 종목의 실적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했던 시기와 약했던 시기의 흐름은 이 업황, 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총생산량, 그러니까 실적은 GDP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은 국내 총생산량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흐름이 떨어지고 약하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같은 흐름을 겪었지만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이 흐름이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 주식은 기업과 실적의 가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때 테마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회복되는 기준이 바로 실적과 GDP와 같은 비례점으로 보게 되면 실적과 주주가치와 그 내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하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이 주식을 비중을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주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상승하면 매물대를 조정하게 되죠. 그리고 분기에 실적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지금 방산주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방산주가 왜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방산주 한번 볼게요. 방산주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방산주에서 하나 에어로스를 제가 예를 들자면 23년도에 하나 에어로스가 주가가 한 7만 6천 원 됐죠. 그리고 24년도에 한 14만 원 갔다가 또 그리고 올해 24년도에 24만 원 갔다가 24만 원, 30만 원 갔다가 4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방산주의 대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흐름이죠. 그러면 현대로템도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자, 현대 로템도 다르지 않아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와 사이클은 좀 다르죠. 그런데 24년 들어서는 방산주의 테마가 불면서 이 업황 전체가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나 갈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자금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방산주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테마로 자금이 몰려들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1분기에 올랐는데 고점이네. 근데 2분기에 또 고점이 되고 살짝 기간 조정 거쳐가지고 3분기에 올랐네. 그럼 또 올라버린단 말이죠. 왜 이러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분기마다 매물대가 조정이 될 때는 분기마다 실적이 높아지면서 매물대를 잡아먹어 버려요.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1분 작년 23년도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았다면 주가는 또 저점이 높아지고 또 4분기가 좋았다면 또 매물대 거쳐서 주가가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방산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이런 종목군들이 다 같은 현상을 거치고 있어요.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되고 분기 때마다 주가는 매물대에 들어서 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고점이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업황의 사이클이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계속 자금은 이쪽으로 몰려들고 저점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나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이런 대형주는 기관형 종목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주가는 올라가죠.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나 기관 자금이 국내 반도체나 2차 전지에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 몰리고 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지니까 언제든지 캐시아웃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주가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또 회사 차원에서 배당을 높인다거나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는 더 올라가죠.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런 대표적인 주가 KB금융하고 메리츠금융주주고 키움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배당 강화, 주주 가치 제고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KB금융이 2017년도에 6만 6천 원 찍고 그리고 20년도에 2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22년도에 5만 5천 원, 그 다음에 22년도 말에 한 4만 8천 원 흐름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죠? 그런데 주가가 이제 23년도 들어서 3분기 들어서 껑충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거의 뭐 이런 대형주 4만 8천 원짜리가 9만 3천 원까지 가서 이제 더블이 났잖아요. 시장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종합지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지 않았죠.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KB금융이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금을 굉장히 강화하는 밸류업을 높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내용을 분기마다 반기마다 계속 그런 내용을 실적을 내면서 소각하고 배당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를 또 흡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메리츠 금융지주, 키움증권 다 같은 사이클로 가고 있어요. 제가 좀 세 번째 설명을 드리는 메리츠 금융지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도 보세요. 지금 보다시피 같은 흐름이거든요. 실적은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실적은 뭐 작년이나 약간 좋아졌지만 또 2년 전이나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밸류업을 통해서 자사주를 줄여버리고 배당을 높여버리니까 실적에 더블되는 어떤 주주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분기마다 저점이 높아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자사주를 계속 뭐 소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꼭지점에 오고 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주가의 상승하는 원리는 이런 원리대로 계속 이렇게 우상향한다. 따라서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 GDP가 정체되고 국내 총생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이 굉장히 급등했죠. 알테오젠이 급등했죠.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도 같은 흐름이에요. 지금 이렇게 23년도, 24년도에 뭐 7만 7천 원짜리 주식이 43만 원에 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알테오젠은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벤처인데 뭐 엄청난 뭐 3억 달러 수준의 이렇게 수출 계약을 발표해 버리고 로열티가 나오고 신약이 인정이 되면서 주가 수익 흐름이 급등하는 거죠. 그죠? 실적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분기마다 수출 계약이 나오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방산주보다 탄력이 더 좋죠. 발행 물량이 적으니까. 결국 이 가는 종목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기마다 실적이 업그레이드 되는 종목에 주가는 더 몰리고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 총생산은 정체되고 그 다음에 국내 GDP가 분기마다 약간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는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분기마다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지 않냐? 사죠. 하지만 국내 총생산이나 GDP가 높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넓게 짤 텐데 이 GDP가 떨어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좁게 짜고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과 종목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번의 사례를 볼까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흐름은 이제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 유한양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보세요. 유한양행은 폐암 수출권 신약 개발이 미국에서 이제 임상이 통과됨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9만 원 전후에 갔던 주식이 그것도 높아서 한번 올라갔잖아요. 16만 9천 원까지. 그리고 13만 원대 빠졌잖아요. 이게 이제 유한양행도 발행 물량이 8천만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8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알테오전과 같은 흐름 현상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 기업으로서 폐암 치료제를 개발해서 미국의 신약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로열티가 올라갈 수 있고 뭐 유럽으로 아시아로 계속 다른 국가로 또 확산될 수가 있겠죠. 그 흐름이. 이 유한양행도 그런 같은 흐름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KB금융, 유한양행,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이도 마찬가지죠. 설명을 드렸죠. 방산주, 알테오주 다 마찬가지예요. 왜 가는 종목만 가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관심 업종 종목은 뭐냐?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엔터주도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엔터주의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브가 이제 좀 꿈틀거리죠. 그죠? 하이브가 좀 꿈틀거리죠. 하이브를 좀 보시면 하이브를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5만 7천 원 갔다가 지금 19만 8천 원대 왔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연간 최고점은 21년도에 42만 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BTS가 군대를 가기 시작한 22년도에는 뭐 저점 갔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회복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가
완전체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도 BTS가 활동했던 시기 당시에 매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매출을. 그러니까 BTS가 이제 내년에 6월 달에 완전체가 되면 뭐 이제 거의 한 6개월 남았죠. 한 반기 정도. 그런 기대감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같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플랫폼 위버스의 뭐 유료화된 모델, BTS의 앞으로 차원이 다른 그다음에 월드 투어, 그다음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운용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하이브에 결합이 되면서 주가의 긍정 시너지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런 종목군들은 기관화 종목이에요. 기관화. 이런 종목군들 기관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개인들은 절대 이 종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관화 종목은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YG엔터도 마찬가지죠. YG엔터도 보시게 되면 뭐 거의 29,900원까지 빠졌다가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보세요.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44,000원대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이 사이클이 왔어요. 그러면 YG엔터의 기본적인 그 중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 실적이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전후 예상을 해요. 그러면 500억 전후의 실적이 났을 때 YG엔터의 평균 주가는 얼마였냐? 한 이 정도 나오죠. 5만 5천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그죠? 그리고 여기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7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나왔던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새로운 IP, 글로벌 IP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핑크가 컴백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빅뱅이 20주년 맞아서 월드 투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빅뱅 월드 투어를 하게 되면 YG랑 할 수밖에 없거든요. 빅뱅의 타이틀을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사이클은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개인들이 움직인다고 이 주식 올라갈 수가 없어요. 딱 여러분들이 이 워렌 버핏이 그러잖아요. 주식은 시기를 사는 것이지 오늘 하루 한 달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너무 잡고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런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기관화 종목, 개별 종목 차이가 있죠. 반드시 주가가 한 번 더 높게 가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수급이 따라주는 사이클, 그 다음에 그 주기, 그 테마의 흐름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개별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세력주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별주라고 하는 것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개별주예요. 그죠?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개별주예요. 개별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정재가 그 이 인수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도 바꾸고 거의 한 29,8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뭐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결국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아티스트 컴퍼니 이정재가 갖고 있는 소속 기획사하고 합병을 선언하면 재료가 소멸이 됐어요. 이런 건 개별주예요. 이런 건 재료가 소멸되면 이것은 다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고 나중에 주가가 잘 저점이 다지고 안 빠지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또 회사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있잖아요. 그 흐름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그 흐름을 좀 봐야 되고 아까 제가 엔터주 설명하다 했으니까 마저 할게요. 지금 이제 JYP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작년에 1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만 원대까지 빠져버렸잖아요.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죠? 3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이제 5만 4천 원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아티스트가 뭐 하이브라든지 오히려 대형 IP의 그 육성하는 능력은 저는 YG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JYP는 한 특급보다는 한 A급, 중급 정도의 글로벌 IP,
예를 들면 있지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이런 아이돌은 아시아권에서 또는 유럽에서 일부 통하긴 하지만 블랙핑크나 하이브나 여기서 운영하는 대형 IP하고는 좀 급이 좀 다르죠. 따라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터주가 테마로 묶이게 되면 같이 움직인다. 따라서 지금은 중기형 종목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매매 동향을 보세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특히 이제 JYP는 최근에 매매 동향이 기관이 28만 주 담고 외국인이 37만 주 담았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 사이클을 늘려가고 있어요. 한때는 많이 샀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클을 높여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주가치 재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가겠죠. 따라서 그 흐름을 여러분 잘 사이클을 봐야 돼요. 특히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방산주의 사이클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하이브는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까지 한다고 그러죠. 그 시동을 걸었죠.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3년 뒤에 3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설명을 드렸죠. 물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주가의 흐름을 좀 쭉 보시면 지금 그 이전에 이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종합 상사했을 때 주가는 아무리 높아봐도 3만 원대를 못 가고 2만 원대, 2만 5천 원대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정말 수년간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23년도부터 에너지 기업으로 출발을 했고 작년에 이제 9만 7천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만 원대 중반까지 빠졌다가 대왕거래 테마로 이제 올해 7만 원 찍고 지금 5만 원대 중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잖아요. 실적이 올해 3분기도 영업이익이 한 3,400억대, 순이익이 뭐 한 2천 한 300억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순이익은 한 7,500억에서 한 8천억 사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증권사의 리포트마다 그 25년도, 26년도 미래 가치가 좀 달라져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이른바 이제 미얀마 가스전, 호주 가스전, 광양 LNG 터미널 증설, 그리고 신안 일대로 한 그 자연에너지 확대, 이런 그다음에 또 인천을 기반으로 한 LNG 에너지 발전의 확대. 그러니까 LNG를 저가에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 단가 수익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기관화 종목이고 외국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산다고 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런 사이클을 좀 잘 보고 미래 가치를 좀 봤을 때 정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시불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매달 50만 원 적금 들듯이 한 3, 4년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정리를 하면 가는 종목만 가는 이유, 그 다음에 지금의 시장의 사이클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차원에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단기형 종목, 나는 이 종목을 단기로 보고 들어왔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다. 그런데 이 종목을 중장기 투자해버린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종목은 중장기 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기술적 지표가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하고 단기 재료 소진 시에도 매도 후에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중기형 종목, 아까 저기 했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종목은 매수 유입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전략이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가 있듯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산주의 사이클이 있듯이 앞으로는 당분간 더욱더 기관화 종목,
그 다음에 외국인 종목, 개별 종목, 실적이 좋은 업황에 따라서 주가는 가는 종목은 가는 그런 시장 사이클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뭐 업종과 종목과 전략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단위 주제로서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 제가 뭉텅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전략에 대한 주제도 제가 이제 곧 콘텐츠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콘텐츠를 제가 한 2주 만에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 꼭 구독하여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